차장의 먹살 경제. 김 사장님,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? 네, 미주 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,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. 자, 먹고 살기 위해서 분주히 뛰는 가운데 9월이 왔어요. 자, 9월이 오면서 우리가 약간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뭔가요? 변화된 상황. 네. 첫 번째로 이 컨테이너죠. 쇼핑 컨테이너. 네네. 네, 이 부족하다는 것이 팬데믹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이미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계속 지속이 돼요. 컨테이너를 옮기는 선박회사라든가 옮기는 운전기사 이런 분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저기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우리 일상생활 이런 데 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물건들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9월이 어떤 시기냐면 12월 연말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리테일 비즈니스는 그때 매상이 정말 1년 전체 매상의 경우에 따라서는 반 이상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거든요. 근데 12월 이 경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물건들이 잘 와야 되는데 이 shipping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이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. 그러면 그래요? 큰 타격이죠. 해마다 그 12월에 물건을 잘 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과 수익이 또 1년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게 안 된다면 큰 차질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런 쇼핑 컨테이너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그래서 CNN에서 어제 방송한 건데 그 도표를 딱 보면은 보세요. 팬데믹 전에는 낫지 않습니까? 네. 막 얘기하면은 우리 도로에서 보면은 컨테이너 크기가 20피트짜리 있고 좀 짧은 거, 40피트짜리 좀 긴 거 두 가지가 있어요.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출해서 오는 물건들이 그 두 가지 종류의 컨테이너에 실려서 옵니다. 그런데 이 가격을 보세요. 지금 2021년 9월 3일 지금은 거의 대여섯 배가 뛰었어요. 대여섯 배가 다 가격이. 그래서 막 얘기하면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거 40피트짜리가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하나를 쫙 중국에서 유럽으로 보내면 그 컨테이너 수송비만 그 전에 한 2,000불 정도 냈어요. 2,000불. 팬데믹 전에. 지금 얼마? 14,000불. 14,000불. 어우, 너무 비싸네요. 중국에서 로스앤젤레스 오는 거 있죠? 네. 또 보통 40피트짜리가 얼마냐면 한 4, 5,000불 하는데 지금 그 유럽으로 가는 것보다도 더 많이 뛰었고 그다음에 보통 중국에서 이스트 코스트 뉴욕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는 한 6, 7,000불 해요 보통. 근데 이것도 지금 더 껑충 뛰었습니다. 유럽으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이 뛰었어요.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에 만 몇 불이 넘게 되는 거예요. 하는데 그 전에 비해서. 그럼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건 제가 가정하는 거지만 그 40피트 컨테이너에 화장지를 꽉 채웠다. 그러면 그거 큰 두루마리 24롤짜리 큰 거를 해도 한 1,000개를 넣는다고 해도 그거 한 10,000불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. 네네. 그거 다 팔아도 리테일로. 네. 근데 운송비가 14,000불이야. 그럼 이거를 아유, 손해죠. 가져오면은 손해죠. 가져오면 손해죠.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 때문에 주문을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. 아유, 그러면 그 문제네요. 컨테이너가 오지 않고 그냥 그 현지에서 내팽개쳐져 버리는 거예요.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. 그러니까 이런 빈 컨테이너나 주문이 취소된 컨테이너들이 쫙 깔리는 거예요. 중국이나 어떤 수출국 이곳저곳에. 그런데 돈이 돼야 그걸 가서 수거해와가지고 딴 거 넣어가지고 할 텐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건 방치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새로 뭔가 수출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컨테이너가 부족이 된 거죠. 컨테이너가 별로 없는 거예요. 두 번째,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들도 하역 작업을 인부들이 막 해야 되는데 팬데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쉬는 사람도 많고 어떤 회사는 문 닫아버리고 이러니까 하역 작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부두에 방치되어 있는 이 컨테이너들도 잔뜩 있는 거예요. 아유. 그러면 컨테이너 그거 고난도 기술도 아닌데 막 만들지 이렇게까지
6배 이상의 컨테이너 값이 뛰었다면 뭐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잖아요. 이렇게 언뜻 생각이 들겠지 않습니까? 근데 네. 만드는 것도 쉽지 않대요. 왜냐하면 이게 고기술은 아니지만 이 컨테이너들은 바다를 거쳐서 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바다 해수가 염기가 있기 때문에 부식을 많이 시키잖아요. 부식이 심해요. 그래서 좀 그렇겠네요. 특수한 재질들을 써야 되는데 이런 특수한 재질들을 써야 되는데 이 특수한 재질을 캐는 광산도 일을 잘 못하고 있고 원자재를 만드는 공장도 지금 문 닫아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계속.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. 그래서 이 CNN 보니까 전문가가 예측하기로는 이게 금방 해결이 되질 않겠다 이거예요. 컨테이너 문제가. 거의 전문가 예측은 2023년 이상으로 지속이 될 거다. 이거는 여러 가지가 서로 그냥 악영향을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요. 이게 쉽게 풀리지가 않는 문제다. 그래서 요 점을 알아주시면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고 뭐 연말에 선물을 사야 되고 아니면 우리 같이 리테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물건을 채워내야 될 때 이런 컨테이너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겠습니까? 아껴 써야죠. 아껴 쓰되 가능하면 좀 많이 사야 돼요. 지금. 많이 사놓는다고요? 많이 사놓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. 아껴 쓰는 것도 방법이잖아요.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아껴 쓰면 되죠. 그렇지만 가게는 물건이 있어야 나중에 팔 거 아닙니까? 아, 네네. 일부 품목은 부족 현상이 있고 일부 품목은 그걸 못 느껴요. 뭐가 부족해? 아무 문제 없는데. 근데 부분 부족 현상이 많이 있어요. 현재 우리 생활이나 영업을 할 때. 그래서 우리 미우새 먹살 경제를 막 전 세계인이 다 듣는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가능하면 조금씩 많이 사놓으세요. 이러면 큰 경제적 혼란이 오겠죠. 사재기 문제나 이런. 그러네요. 진짜 물류 대란 일어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나 미우새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거나 이 먹상 경제를 듣고 뭐 몇백만 명이 움직이고 그러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만 귀띔을 해드리는 거죠. 이렇게 사실 수 있으면 사셔야 돼요. 가능성 있으면 그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고 물건을 얻기는 더 힘들어진다. 그리고 이 내용은 딴 사람들한테는 얘기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네,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만 조용히 해. 상당히 비겁해졌어요. 제가 욕 먹을 수도 있겠네요. 자, 이 컨테이너 얘기 말고 또 하나 또 알아둬야 될 것이 9월 6일 노동절 때 태바님 어떻게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? 네, 저 또 산에 갔다 왔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노동절이 뭐예요? 그 우리 노동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또 이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자분들이 좀 하루 쉬고 안식을 취하고 축하를 해야 되는 그런 날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 2021년 9월 6일 노동절은 베네핏 클립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? 혜택이 끝나는 날이에요. 혜택 낭떠러지. 우리 옛날에 파이낸셜 클립 그런 말이 있었죠. 뭐 재정 어떤 분들은 절벽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항상 주장하죠. 절벽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 낭떠러지라고 해야 된다. 왜냐하면 파이낸셜 클립 그러면 뭔가 재정 이런 것들이 잘 굴러가다가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는 거지. 절벽은 이 바닥에서 벽을 보는 건 뭐예요? 그 마루나 방에서 쳐다보는 거잖아요. 고개를 들고. 그럴 때 절벽, 벽이라고 그러지. 이 파이낸셜 클립이라든가 이런 베네핏 클립은 잘 가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. 이건 낭떠러지라는 말이 맞죠. 그래서 이 베네핏 클립, 이 혜택 낭떠러지 무슨 얘기냐면 실업 수당이 끝난 거예요. 실업 수당이 끝난 겁니다. 9월 6일 날. 이 팬데믹 시작되고 나서 쫙 거의 지금 1년 넘게 사람들이 이 실업 수당을 받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어떤 때는 주정부에서 받는 그 한정된 실업 수당 더하기 연방 정부에서 주는 주 600불을 받으니까 한 달에 2,400불 더하기 주정부에서 받는 거 하니까 거의 뭐 2,800, 3,000불 이렇게 받았으니 일하러 안 나갔잖아요, 그동안. 그렇죠. 그랬죠. 이게 끝난 거예요, 이게. 그 노동절날. 모르겠네요. 이게 모순적인 건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. 이제 노동을 시작하라는 의미인지. 하여튼 이 9월 6일 날 이 혜택이 끝남으로 인해서 750만 명 정도는 싸그리 이제 못 받는 거야. 아예. 한 푼도 못 받는 거야, 이제.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
우리가 얘기했죠. 서브라고 어떤 실업수당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인플로이먼트 인슈런스라고 바꾸면서 연장을 했었거든요. 더 한 1년 정도. 캐나다는 10월 23일 날 이마저 종료가 됩니다. 자, 이제 한 달 조금 더 넘죠. 미국보다. 네. 어쨌든 이제는 실업수당은 없어요. 이제는. 그러면 이제 일을 하러 가셔야죠. 다들.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텍사스주 연방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실업보험이 끝나는 날 그 트위터에다가 get a job 그랬거든요. 가서 일하러 가. 그렇다고 해서 조금 그 분위기가 너무 무심하게 얘기했다고 욕을 좀 먹었거든요. 왜냐하면 뭐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예요? 편견도 있는 거예요. 지금 실업수당 받는 분들이 무조건 게을러서 빈둥빈둥 놀면서 타먹으려고만 한다 이런 선입관이 깔려 있는데 사실은 직장에 코로나 걸릴 위험성도 있고 몸도 안 좋은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그걸 다 몽땅 때려가지고 게으르고 수당만 받고 일 안 하려고 하는 놈들이다 뭐 이렇게 욕을 하는 투라서 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트위터는 좀 비난을 좀 받았습니다. 그렇지만 네. 어쨌든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어려운 지경이 빠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겠지만 또 일하러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설설 일하러 가시겠죠. 그래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?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일하러 오실 분들이 많으니까 구인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안전하게 일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나 이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2020년 전과 뭐 상황이 틀려진 것도 많이 없어요. 어떻게 보면은 백신을 좀 더 많이 맞았다는 거지만 여전히 주변에 우리 가게에서도 보니까 뭐 아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도 바이러스 때문에 누구누구 있잖아. 뭐 지금 뭐 굉장히 앓고 있어. 누구누구 있잖아. 죽었어.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요. 최근에는 8명 중에 1명이 라고 그러더라고요. 네,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해서 막 벤틸레이션 막 신세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다시 똑같아졌어요. 2020년이랑. 물론 똑같진 않겠죠. 그런데 이제 실업수당은 끝나고 일은 하러 가야 되고 바이러스 걸릴 위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니 우리가 일을 하러 가긴 가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안전수칙도 좀 지키고 뭐 마스크 착용도 잘하고 백신도 더 많이 맞고 하면서 일은 계속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오늘 242와 먹살경제 이 두 가지 참조해야 될 사항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김 사장님.